저희가 뭐 공개방송이니까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노래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한번 기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한번 쭉 평가를 해 봤는데요. 드디어 귀국을 했고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요거 좀 그 후속편으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행보와 관련해서 뭐 10,000원짜리 2장을 뭐 같이 넣고 뭐 끊으려고 했다. 뭐 또 턱받이 나왔고 오늘은 퇴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귀엽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했고 네. 그것도 뭐 최고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제 또 그런 것만 지금 아주 골라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최고위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이 꼭 대선 때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또 당연히도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서민들이 좋아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 효과가 이제 사실은 평소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 선거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돼서 하면 별로 효과는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 안 한다고 맨날 이제 불평불만을 해요, 유권자들이. 네. 그러다 선거 때 우리가 인사하면 인사를 잘 안 받아줘요. 아, 표 얻으려고 저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서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네. 뭐 속된 말로 똔똔 게임이 되니까 별로 효과가 없죠. 서민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요. 이른바 선거장이 열린 상태에서 하면 저 표 얻으려고 저러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딱 아예 못 받고 바라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는 그렇고 이제 귀국 후에 이제 그 내놓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는 등 국민 대통합 또 강조했고 자신은 진보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또 이렇게 자기 규정을 했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름대로 이제 고심한 결과물들인데 네. 뭐 저는 위치 설정은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을 겨냥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중도 겨냥 전략이다. 예. 그리고 이제 구정치가 아니라 신정치를 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좌표 설정은 잘 됐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죄송한데 제가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와 반기문 총장의 신정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의원님 분석 좀 되세요? 아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목을 다 그렇게 다니까. 예. 근데 이제 안철수만 해도 이제 새 정치가 아니에요. 벌써 이제 구정치인이 돼버렸고 반기문 총장은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것도 정치인이거든요. 예. 장관도 했고 또 나이도 꽤 많이 드셨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썩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홀로 하려니까 금전적인 것부터 빡빡하다 이러면서 설 이후에 어디로 갈지 당을 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을 정한다는 거야 그렇게 결정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금전적인 것부터 빡빡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돈 얘기를 하면서 돈 때문에 내가 당을 못 만든다. 그건 너무 허약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좀 아마 좀 잘못 이제 실수 중에서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근데 설 전후에 만약에 당을 선택한다면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당을 이제 만들지 않을 바에는 빨리 이제 지금 정해야 되겠죠. 근데 뭐 또 지금 얼마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거긴 3월 뭐 이제 정도에 그러니까요. 현재 결정 나면은 뭐 금방이죠. 훅 지나갑니다. 정치권이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3월 초 탄핵 심판 결정 얘기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없죠. 그러면 이제 5월 대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 만들고 할 시간도 사실 없는데 너무 허약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결국 이제 어느 당 갈 것이냐. 어느 당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새누리당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아니고 민주당은 당연히 아니고. 아까 저희가 임명진 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오늘 뭐 세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런 거 봐서는 새누리당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 고수익.
그걸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을 가는 거고 예.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도 그렇게 크게 이제 노리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을 선택하는 건데 네. 주목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바른정당을 선택하더라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대거 끌고 나와서 아하. 이 당을 만들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뭐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 충청권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뭐 새누리당 의원들 뭐 나올 겁니다. 그래요? 지금 뭐 임명진 위원장한테 뭐 맡겨놨다는 의원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겨놓지 않았겠어요. 아, 예. 65명인가 뭐 그러면 이 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면은 후보되는 게 사실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예. 안철수 표를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죠. 잠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지는 두 개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그 얘기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의원님도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바른정당 입당할지 말지 결정하셨어요? 지금 바른정당 모습이 바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참여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예. 참여도 없었고 벌써 내부에서 또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고 네. 뭐 남자 박근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누가요? 글쎄, 네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개인에 대해서 너무. 바른정당에 남자 박근혜가 있다고요? 예, 이제 그래서 당을 너무 권위적으로 혹시 유승민 의원도 그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폐쇄적으로 이끌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예.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이름하고 안 맞아요 현재.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러는 거죠. 아 마음을 그런 식으로 굳히신 겁니까? 예, 아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직접 바른정당으로 가면은 또 제가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네. 같아서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좀 그 세세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바른정당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로서 네. 한번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 예.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쟁력이 약하죠. 약하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도 그랬고 두테르테도 그렇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예. 뭐 그 약하게 시작해도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제 가보자는 건데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뭐 이제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수에 불이 났다 그래서 여수 시장에 가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네. 예, 정말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기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가장 취약점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 그 의외로 그 욕하면서 배운다고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것 같아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남자 박근혜라고 한 게 유승민 의원님 하신 저는 말씀이죠? 또 그렇게 꼭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좀 폐쇄적이다. 지금 새누리당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자들이 그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은 예. 과거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르냐.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서서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을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그 위험도도 낮고 또 그만큼 수익도 낮다라고 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유승민 의원은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전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기죠. 그래요? 예. 그 남경필 이제 유승민 일단 둘이서 이제 전반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서 이제 몸집을 키워서 반 총장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스케줄이 그대로 뭐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반 총장이 멀쩡하게 6월한 입장이죠 지금. 전 그렇죠. 남경필 지사도 있죠. 남경필 네. 지사는 그 이 대권 후보로서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승민 후보나 이제 더 고만고만한데요.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겨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 관심도 좀 끌 수가 있고 몸집도 키울 수가 있고. 그럼 유승민 대 남경필 먼저 예선 치르고. 예. 그리고 나서 반기문 전 총장하고 다시 이제 경쟁하는데 이런 구도라는 아니 겁니까?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있을 겁니다. 둘 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 선택을 해서 우르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을 몰고 오면은 예. 그 스케줄이 이제 그대로 가겠어요. 같이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예, 시간도 그렇고. 예. 근데 여기서 잠깐만 샛길로 빠져갖고 우리 의원님 그 전직 국방위원장이시잖아요. 예. 북한이 아니라 국회. 네, 네,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셨잖아요. 네. 남경필 지사가 지금 아주 강하게 이제 모병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병 월급 대폭 인상 주장하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현실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모병제를 국방위원장 시절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예. 현실성은 우리가 현실성 때문에 모병제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벌써 이제 인원이 자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예. 지금 그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거를 강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체제가 지금 숫자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수를 줄이면서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모병제죠. 오히려 그게 현실을 반영한 그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현실도 반영하고 더 강군을 만들자. 이제 그런 건데 얘기는 되게 복잡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문재인 전 대표도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그 지금 사실상 공약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병제로 가면은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자원한 사람들은 모병해서 들어온 사람들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과도기를. 네. 징집돼서 온 사람들은 1년 정도 근무하고. 뭐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후보도 모병제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어떤 대선 판에서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호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보세요? 폭발력이 생각보다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자꾸 커지네요. 이 문제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의당을 선택한다면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경선에서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 의원을 끌고 가겠지만 이제 경선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국민의당 안에서 이제 그 호남권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이?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험부담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어차피 새누리당 표들은 또 당연히 딸려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바른정당은 사실상 고사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의당을 선택한다면? 예. 아니 교섭단체가 다시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다시 또 움직인다.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그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밀리지만은 반 총장한테 당에서는 호각지세가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더 관전 포인트가 돼서 더 재밌지 않습니까? 호각지세가 된다고요? 당에서는.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또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면서 흥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의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긍정적인 걱정을 하면서 허약하게 얘기하기 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시나리오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는 심지어는 바른정당도 무너질 수 있죠. 바른정당도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당을 선택할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의당에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자체가 그렇게 연대를 이제 하면은 정치인 생명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벌써 몇 차례 얘기했습니까? 정말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부진하고 이제 그 답보 상태인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냥 본인 한계죠. 뭐 그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어찌면 시간이 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믿음이라도 이런 걸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망만 시킨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과대
포장이 너무 많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네.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지금 실체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반기문 전 총장도 만약에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그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에는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조기 대선의 수혜자다? 네. 참 관우는 좋은 분 같아요. 관우는? 네. 예.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네요. 총리실 같이 근무하셨을 때. 뭐 또 이렇게 뜨니까 그 기억나는 그 추억 없으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과의? 아니 굉장히 원만하고 네. 부드러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반기문은 미지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두환의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두환 전 의원이었고요.